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와 비둘기적인 발언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둘기적인 발언에 집중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 상승으로 끌어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우리 시장도 반도체와 가전 등 IT 업체들로 훈풍이 불어오면서 SK하이닉스와 LG전자의 상승세 돋보였고요. 오늘도 AI의 열풍은 지속됐습니다. 특히 이달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구글의 대화형 AI 바드,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반의 검색 엔진 빙의 공개로 챗봇 관련주들 다시 날아올랐는데요.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주도주로 부각될 섹터와 종목 장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봅니다. 김용원 PB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김용원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MBT입니다. 플랫폼 자회사 에디슨 오프를 통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과 협업을 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죠. 특히 네이버 웹툰의 성장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의 4분기 성장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MBT의 실적에 대한 기대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는 바닥을 찍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효과와 비용 절감에 따라서 편의점을 비롯한 전 사업부가 고른 성장을 기록하면서 금일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유통업종 전체적으로 섹터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신고가를 보여준 만큼 추후 행보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호실적으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외국인의 러브콜 그리고 올해의 성장세를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조윤석 센터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AI 챗봇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많이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상황, 특히 재고 상황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재고들이 바로 AI 챗봇이 시장이 좀 가속화되면서 빨리 소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새록새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이닉스의 지금 채권 발행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그런 우려도 지금 싹 씻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오늘의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SK하이닉스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반도체 메모리 재고 소진까지도 또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2차 전지주와 함께 동반 상승세에 나서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구글의 대화형 AI 서비스 공개에 더욱더 치열해진 글로벌 AI 챗봇 경쟁을 집중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폐배터리 보시죠.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을 받으면서 배터리 백3를 중심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보면 2050년 최대 6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I 챗봇입니다. 구글이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 출시를 공식화하면서 AI 챗봇 경쟁에 더욱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형 챗 GP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치열한데요. 네이버는 정확성을 높인 서치 GPT 출시를 예고를 했고요. 또 카카오, 또 SK텔레콤, 주요 포털과 통신사들이 연내 AI 서비스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폐배터리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환경부가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 방안을 검토 중이고 또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도 폐배터리가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EPR이라고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거와 재활용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좀 있기도 한 상황인데 향후에 예상 시장 규모 그리고 주요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에서 저희가 꼭 주목을 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김성준 부장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시장의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은 올해 폐배터리 시장이 7천억 수준이고요. 2025년 3조, 30년에는 12조, 40년에는 87조, 그리고 50년에는 600조까지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40년까지 기준한다면 대략 100배가 넘는 그런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미국의 IRA 법안에 따라 이쪽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불거진 것이 이제 EU에서 이제 이번 1분기 안에 그 CRMA라고 Critical Raw Material Act라는 그런 발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뭐 IRA와 뭐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그런 광물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수입을 하지만 특정국에 집중돼서는 못하게 분산을 국가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것과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리사이클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거기서 조달된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2030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발트는 12%, 납은 85%, 니켈과 리튬은 각각 4%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2035년부터는 보다 더 기준이 높아져서 코발트가 20%, 그리고 리튬이 10%, 그리고 니켈도 12%까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법안으로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수거율도 최근에 불거졌는데요. 현재가 이제 45%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요. 2025년도는 65%, 그리고 30년까지는 70%까지 이 회수율도 높여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초기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일단 이렇게 정해진 이런 그 규율 같은 게 그렇게 좀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의 배터리의 이제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국가별로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법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을 하면서 국제 어느 정도의 표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계획하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폐배터리 산업에 있어서의 그래도 좀 중요한 또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법안을 좀 가이드라인으로 좀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광물의 비율과 또 회수율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업체들을 좀 보고 있으면은 배터리 빅3 업체는 뭐 당연하고 그리고 소재 업체까지 정말 그 발빠르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우위를 점한 업체가 어디라고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향후에는 기업별로 좀 경쟁 구도가 어떻게 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센터장님?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 구도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까지도 폐배터리 시장은 극도의 성장계 초입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본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성장폭의 수혜는 각 기업들이 투자하는 족족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런 폐배터리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본력, 기술력 그 두 가지로 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좀 압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셀 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원자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 서플라이 체인 내에 한 개의 공급업체만 갖게 되면은 당연히 제조 품목에 대해서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제조업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셀 업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원자재를 가공하는 업체들도 상당폭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업체들이 바로 국내에서도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고려아연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으로서는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경우 추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 시장이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과연 초기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날 폭을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이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대기업들이 자본력으로 먼저 투자를 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요소. 그리고 두 번째는 추출한다고 하게 된다면 결국 추출에 대한 기술 그리고 추출 이후에 이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건식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식 기술은 대부분의 특정 업체 혹은 대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좁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표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고려아연 그리고 중소기업으로서는 성일하이텍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투자가 중소기업 면에서는 빠르게 일어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6년 기준으로 코발트 그리고 리튬, 니켈 기준으로 약 10,000톤, 3,000톤 정도의 캐파를 가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원자재 업체로 2026년에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이 좀 앞장을 설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뭐 극도의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누가 더 지금 점유율이 확대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조금 섣부른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뭐 기업들은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주엔 투자 심리가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같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 말씀을 주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약간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고 또 김성준 부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좀 우상향 흐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슈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저희가 그 매매 시점을 잡아 나가야 할지 궁금하고 그리고 김성준 부장님은 탑픽은 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미국이랑 유럽의 법안뿐만 아니라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일본 등의 각각의 이제 법안들을 계속해서 좀 연이어 나올 것이고 이런 법안들은 결국에는 폐배터리 업체들한테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라든지 이 셀 제조업체가 가장 또 갑의 위치에 있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일부 재사용이라든지 뭐 재활용에 일부 투자를 하고 또 지분 투자를 통해서 또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0조까지 커질 시장이라면 과연 이들 업체들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 업체들이 그냥 소극적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뛰어들 것이냐라는 것들이 향후에는 결국에는 파이가 좀 뺏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진출 여부 특히 이들 업체들의 진출이 가장 좀 장기적으로 좀 중요한 우리가 체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역시 앞서서 센터장님 말씀처럼 저도 성일하이텍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이제 삼성과 SK라는 두 큰 이 셀 업체들을 일단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EU 법안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수혜가 바로 성일하이텍이 될 겁니다. 이유는 헝가리에 이미 1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이 가장 큽니다. 규모가 국내보다 가장 크고 그리고 이 공장도 증설 중에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뭐 미국 그리고 폴란드, 독일에도 지금 배터리 스크랩 처리하는 시설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법안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도 성일하이텍이 거의 다 갖게 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일하이텍이 이제 법안에 대한 수혜감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뭐 관련사들도 어쨌든 거래하고 있는 이미 이제 그 관련주들도 지금 뭐 대기업에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좋게 보셨는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폐배터리를 조금 들어가기에 좀 적합하다라고 보실지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폐배터리 부분이 일반적인 양극재 업체나 그 외 부품 소재단의 대부분의 기업들보다는 조금 퍼포먼스가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더뎠다는 것은 예전에 다른 업체들보다 많이 주가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상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 상승폭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많이 한꺼번에 지금 주식을 담는 것은 조금은 좀 업사이드가 좀 작은 그런
주가의 위치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폐배터리 같은 경우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추가되는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것들이 기대되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모습들은 폐배터리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과의 좀 괴리차가 있다는 점이 먼저 주목하셔야 될 펀더멘털 요소다라고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렇게 그 유럽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안이 명확하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 그리고 전방 산업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의 지금 탄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지금은 원론적인 그 폐배터리 주보다는 그래도 수주 모멘텀이 좀 강한 주식들을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것이 오히려 주가 퍼포먼스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는 어쨌든 관심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시장의 그런 뭐 강한 뭐 탄력을 대비했을 때는 지금 들어가기엔 좀 올라 있기도 하고 탄력도 좀 더딜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 챗봇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그 챗 GPT 뭐 AI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챗 GPT 이제 돌풍을 뭐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했고 또 구글도 대화형 AI 서비스 이제 바드를 출시를 예고하면서 정말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챗 GPT와 관련한 언론 행사를 또 오늘 밤에 개최할 예정으로 또 알고 있는데 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I 챗봇의 출시를 굉장히 좀 서두르고 있잖아요. 이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센터장님은? 네, AI 챗봇이 요즘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보도가 됐었죠. 바로 어제입니다. 저희 시간은 어제였었는데 MS가 오픈 AI를 통해서 결국은 자사의 프로그램에 탑재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 탑재가 결국은 탑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익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현금 창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드디어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여태까지 진행했던 인터넷 산업들에 대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기존보다는 효율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 때도 상당 부분 자료를 찾는 시간이 매우 많이 들게 되고요. 더군다나 그 자료가 정확성을 갖고 있는지도 판단해보기 위해서는 얼추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제어해주고요. 또한 절약해질 수 있는 효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계 그리고 학문계 이런 그 효용성에 대한 증가 부분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MS도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 향상 트리거가 이제는 실생활에 바로 들어왔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각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바로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대기업들, 특히 자본력이 우수한 인터넷 기업들이나 IT 기업들은 너도나도 참가하는 이유가 이제 시장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술 그리고 AI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이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다 참여하는 이유가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선점을 하려는 노력을 막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시장이 막 성장을 하고 있고 자본력이 드디어 들어간다. 이 자본력이 들어간다는 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그런 기회가 공존을 하고 있다고 모든 산업계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 특히 인터넷 기업들, 통신사들 다 같이 달려드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저희가 영어로도 지금 챗봇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선 바이두가 중국어로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는 한글로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별로 이런 언어 플랫폼들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점들은 지역별로 상당 부분 나눠질 가능성을 보시고 주가도 좀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별 선점도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뭐 사용자 수가 뭐 지금 뭐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네이버 서치 GPT 출시를 예고를 했고 카카오, LG, SK텔레콤, 뭐 KT까지 정말 개발 경쟁 가속화되고 있는데 먼저 이 한국형 챗 GPT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김성준 부장께 들어볼까요?
예,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픈 AI가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함도 있겠고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의 자료다 보니까 또 최신성도 좀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뭐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그런 기사도 오늘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좀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가 이제 최근에 발표했을 서치 GPT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챗 GPT와 같이 대화형 챗봇은 아닙니다. 검색 결과를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요. 2021년부터 크게 좀 투자를 했습니다. 매출의 25% 수준을 계속해서 투자를 했고 1조 6천억 당시 2021년도 기준 그렇게 투자를 했었고요. 꾸준히 해왔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국어에 특화된 이제 하이퍼클로버를 활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네이버의 경쟁력은 바로 이제 자금력입니다. 자체 슈퍼컴퓨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검색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독보적인 국내 1위다 보니까 이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오픈 AI의 GPT-3를 기반으로 개발을 한 제품이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다음이라는 검색 플랫폼도 있는 부분들이고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 그리고 웹툰과 같은 다양한 카카오의 그 서비스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이제 독립된 자회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문제는 좀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통신 3사 역시도 다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이제 내수 기반의 주로 이제 성장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해외로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좀 생태계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LG가 이제 엑사원의 출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파라미터 수는 이제 3천억 개를 국내에서는 최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1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LG 그룹 차원에서 지금 많이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고, SK텔레콤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했고 국내 1위 통신 사업자라는 그런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서비스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KT 역시도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관련 비즈니스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통신 3사까지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SK텔레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오픈 AI의 GPT-3 한국어 버전으로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연내 이제 ADAS에 접목을 해서 출시를 한다고 하죠. 오늘 SK텔레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컨센과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전년 대비 매출은 3.3%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16.2% 증가를 했고요. 또 컨콜에서는 자사주 매입 고려까지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성준 부장님께 좀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앞서 다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뭐 AR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와 같은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매출 비중 20%대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으로 상당히 그래도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성숙화된 그런 산업이고 지금 뭐 파이 경쟁, 깎아먹기 서로 간의 경쟁만 좀 치열할 뿐이지 그런 시장 속에서 새로운 사업에서는 그래도 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신 업체들 전반적으로 뭐 시장 내에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받을 만한 강한 성장에 대한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챗 GPT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뭐 데이터나 뭐 반도체 그리고 또 다양한 연계 산업들까지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챗 GPT로 인한 수요 확장성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연계 산업별로 좀 우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어디 좀 있을지 센터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지금 작은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들이 너무 많죠. 지금 네. AI라는 그 테마가 붙게 되면 지금 주식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게 실적으로 조금씩 나오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AI 테마성으로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펀더멘털성으로 가장 우수한 업체는 바로 한국 대표 네이버죠. 그래서 이 네이버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준비한 시간이 꽤나 오래됐습니다. 더군다나 투자한 자금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상태죠. 이런
그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볼 점은 있는데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대규모 컴퓨팅 파워라는 건 바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슈퍼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최첨단의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바로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네이버가 가장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MS가 지금 진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데이터를 방대하게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MS의 바로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신해서 지금 검색 엔진이 바로 빙이라는 엔진인데 점유율이 5% 미만인데도 오픈 AI의 그 프로그램을 탑재하게 되면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데이터를 미리 모아놓은 네이버는 한국 시장이나 이런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런 그간의 자료들이 상당 부분 강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성준 부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데이터의 자료도 적시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픈 AI 프로그램이 2021년까지의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반면 바이두나 네이버가 곧 출시할 제품들은 아마도 현재의 데이터들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펀더멘털상으로는 결국 네이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향후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된다면 한국형 GPT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각종 하위 카테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업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AI가 붙은 시장에 대해서 네이버와 협업을 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네이버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얹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유사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먼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협업 뉴스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는 그 부분이 현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테마에 휩쓸려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많이 좀 급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탈에 수렴을 할 것이고 네이버가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챗 GPT 열풍이라고 하는데 뭐 앞서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뭐 2달에 지금 사용자가 1억 명. 근데 뭐 구글이 8년 걸렸고 유튜브, 뭐 페이스북도 2, 3년 걸렸다고 하는데 정말 한순간의 미풍이 아니라 이제는 뭐 4차 산업을 이끌어갈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향후 성장 스토리와 최선호주에 대해서 김성준 부장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AI가 사회 전반적으로는 크게 이제 관심들은 많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챗 GPT가 이 AI 대중화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의 전체적인 그런 물결 속에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좀 연계가 되는 이런 또 산업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관심은 당분간은 그래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솔트룩스라든지 코난테크 그리고 셀리바스 AI 같은 그런 업체들이 시장을 AI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이들 세 개 종목이 다 공교롭게도 투자 경로가 붙을 정도로 주가가 좀 크게 좀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 후에는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 IP 업체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그 다음 타자로 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가온칩스와 같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최근에는 또 칩셋 미디어 같은 팹리스 업체들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 칩을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본딩 장비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PCB 업체인 이수페타시스까지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조금 계속해서 좀 이런 분위기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원래 네오주에서도 AI 관련주를 골라왔다가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제 오후에 좀 바꾸기도 했었을 정도로 이게 좀 쉽게 방송에서 언급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성장성 면이라든지 기술력 면에서도 충분히 조금 그래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조정 시중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플리토라든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 개발 이제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이제 관련한 회사 이 플리토도 그래도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지난달 말에 보호회수 해제 이후에 주가가 좀 밀렸다가 오늘 좀 올라왔는데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조금 비슷한 이름을 또 가지고 있네요. 오늘 뭐 인포뱅크도 상한가를 가고 또 새로운 또 순환매가 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래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게 될 폐배터리 관련주와 또 AI 챗봇 관련주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을 미리 선점해 나갈 종목들 잘 선별을 하셔서 에너지가 강해질 종목들의 성장 스토리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금융지주 실적을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금융지주 작년 영업이익이 4조 4,6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한 수치를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순영업이익 증대 그리고 효과적인 비용 관리에 힘입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용원 PB님께 코멘트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제 상당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다른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이자 수익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그런 이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 다른 금융지주보다 약간 주가에 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비은행 자회사들이 아직까지 전무하다라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 밥캣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716억 원, 전년 대비 80%나 상승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주당 7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실적이 개선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 같고요. 뭐 향후에도 북미의 인프라 수요와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또 인도의 인프라 수요 이런 이제 전방 산업이 좋기 때문에 향후에도 약간 두산밥켓의 그런 실적에는 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호실적의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2.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럼 계속해서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올라온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실적 회복 기대감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LG전자, 그리고 AI와 클라우드 등 신사업 성장성이 부각되며 급등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뱅크, 휴림로봇, 모아데이터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크래프톤, SM, 그리고 하잉크 코리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하잉크 코리아부터 보겠습니다. 애플페이 도입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매장 주문 관리 프로그램인 바로다 포스를 벤 단말기에 연동해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 주가 14%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지난해 4분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고 자사주 소각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부각을 받을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6% 상승하면서 61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지분 9.05%를 취득하며 2대 주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수만 총괄의 경영권 분쟁이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주가 살펴보시면 9% 급등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하잉크 코리아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애플페이 상륙의 기대주로 부각이 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다포스 연동 가능 소식이 오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애플페이 도입으로 인한 확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바로더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상당히 사용하기 편하다는 점, 그리고 유지 보수비가 들지 않아서 뭐 시간과 비용 이런 게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런 편리한 바탕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미 가맹점을 10,000개 이상 확보를 했다. 이런 점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페이가 이제 NFC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제 바로다 서비스도 NFC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약간 확장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NFC 단말을 국내에서 이제 도입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애플페이가 국내에 좀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륙을 한다면 이제 바로더 서비스의 확장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14%대 상승하면서 10,000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양호한 편인데요. 성장세 대비 밸류에이션 적정하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지금의 상승은 이제 뭐 당연히 실적은 좀 좋게 나온 게 맞는데 하지만 애플페이엔 테마성으로 좀 오른 부분이 약간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약간 좀 상승은 좀 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시장에 그렇게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 애플리페이나 구글, 챗GPT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요. 이런 상황에 잘못 또 올라타시면 또 이제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눌림이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목 구간이 좀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런 좀 급등 종목들은 일봉보다는 좀 분봉으로 보시는 것이 좋은데 이 분봉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을 타고 올라가면서 한 지지선을 한 121선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200원 정도의 좀 이제 지지선을 두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선 정도는 이제 한 11,000원 정도에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대비 비싼 편입니다. 눌림목이 나올 때 접근하는 전략을 주셨고요. 이어서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까지만 해도 증권가에서 올해 좋아질 게 별로 없다. 작년 4분기 실적도 못 나올 거다. 이런 반응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기대치가 너무 낮았던 걸까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 또 자사주 소각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반짝 모멘텀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올해 조금 더 봐도 될까요? 일단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유가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매출이 뭐 예상보다 또 좋게 나왔고요. 또 이제 신작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판매량이 좀 좋았다는 점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뭐 지금부터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매출이 중국을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게임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좀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에 대한 매출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일단은 게임주의 주가 상승이 일반적으로 확장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과 더불어서 성장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작의 흥행 여부가 되겠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 지금까지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게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너무 높았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좀 원툴이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큰 역할을 좀 했었죠. 그래서 크래프톤의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콘솔 게임이고 또 콘솔 게임 시장이라는 게 모바일 게임과 또 PC 시장보다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향후 성장성을 좀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매출도 긍정적이고 여기에 신작 모멘텀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 살펴봤고요.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오늘 6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담아봐도 좋을 자리일지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담아봐도 좋을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죠.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이제 좋은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또 밸류에이션도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담아봐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60일선 위로 올라왔는데 좀 당분간 60일선 위에서 좀 놀아준다면은 이 60일선을 좀 지지선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25,000원에서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의 이런 매물대가 많이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도 한 25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가 약간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30만 원 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실적 그리고 자사주 소각, 낮은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진입이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SM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드디어 SM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만 대주주의 반발에 경영권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입성과 경영권 분쟁,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경영권 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SM의 주가에는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한 그런 이제 카카오의 SM 지분 취득이 약간 좀 이제 문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수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카카오와의 그런 지분 경쟁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3월 주총 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양측에서 뭐 지분 추가 매입이나 공개 매수 등과 같은 그런 이제 방안을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고요. 하지만 이 싸움에서 약간 이수만 프로듀서가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방향을 잡아갈 경우 다시금 이제 이익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M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투자를 고려하셔야 될 분들이라면은 이런 이슈를 좀 면밀히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 이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사실 탄탄한 실적으로 기본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인데요. 그러면 올해 실적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또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올해 실적은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순이익 측면에서 모두 다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SM의 약간 고질적인 문제였죠. 단일 프로듀서 체제였던 것인데 프로듀싱 캐파가 확장되면서 IP 창출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신인들의 뭐 데뷔 주기도 원래는 이제 3.5년에 한 팀씩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연에 한 2팀씩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음반 판매량이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엔터 3사 중에서 또 소속 아티스트의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해나가도 좋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저항가는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SM도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봉보다는 또 이것도 이제 분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30분봉으로 보시면요, 이제 그 60일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에서 좀 지지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거의 전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거의 저항선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이걸 뚫으면은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하잉크 코리아, 크래프톤 그리고 SM 점검을 해봤습니다.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부각되고 있는 성장 모멘텀의 가치가 어디까지 멀티플을 적용해줄지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어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용원 PB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루닛이고요. 김성준 부장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조윤석 센터장님, 세진중공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루닛과 이제 한국항공우주보다는 세진중공업이 조금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종목인데 센터장님 중공업 종목 가져오셨어요.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 시류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좀 먼저 보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진중공업은 조선 기자재 업체로 분류해도 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반 고객사들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울산에 지금 울산이랑 거제도에 지금 갖고 있는 그 조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쪽으로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특징은 바로 LPG선에 지금 매출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LPG선이라는 거는 LPG를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말하는데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가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배들 중에서 가장 좋은 지금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나 수익 성명이 보장이 돼 있다라는 점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생산들은 배 쪽에 윗부분을 어퍼디스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생산한다는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조선업체로서 끝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전부터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바로 풍력 기자재 업체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 앞바다라든지 제주도 그리고 인천에서는 지금 해상 VC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에서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MOU라든지 조인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곳에서 수주가 나오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펀더멘털 상으로 주가는 굉장히 좀 안정된 상태, 더군다나 모멘텀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 오히려 올라있는 종목보다 낮은 종목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가격 바로 어디까지 좀 볼까요? 네, 지금 6,000원 아래 부분은 지금 접근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 21선하고 60일선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무방한 위치라고 판단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잠깐 예전의 과거를 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7월부터 해서 9월까지 올라갔던 과거 이력이 뭐였었냐면 바로 세진중공업이 1분기에 적자가 냈다가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가파르게 올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까지는 실적이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 바로 장기전으로는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이슈들이 나올 때까지는 바로 이 큰 저항선이 있게 되죠. 7,5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7,000원에서 7,500원 선 부근이 아마도 중간 기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가는 기계적으로 진행해서 5,3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오르지 않은 종목을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수 관련 소식들이 좀 뜨거운 이슈인데 인수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주목하시는 성장 모멘텀 그리고 가격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역시 크게 오르지 않아서 일단 준비를 해봤고요. 작년도에도 폴란드의 FA50을 비롯해서 9조 원이 넘는 수주를 받았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아권 그리고 이집트, 중동 등지 그리고 또 미국까지 해서 작년과 이상 되는 그런 수주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적 관련해서도 작년에 수주받은 폴란드의 수주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매출로 인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마진이 좋은 사업의 매출 인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제 인수죠. 이제 하나와에 이어서 LIG 넥스원까지 인수전에 가세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과거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당시를 떠올려 본다면은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 10%대 이상 상승을 한 반면에 피인수했었던 회사, 그 인수한 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런 점들도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리오프닝에 따라서 민간 항공기 관련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그런 기체 부품 수요도 올해 매출 1조 이상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가 지난달 한국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누리호의 총괄 조립을 했었던 회사고 우주 관련된 분야를 종합 솔루션 회사로서의 그런 목표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협업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차트 볼 텐데요. 역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외국인들 강한 매수와 함께 잠시 좀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매물 부담을 좀 바꿔 밀린 모습을 보이긴 했고요. 그래도 충분히 기본적으로 올해는 여러 가지 기대된 모멘텀 기대해서 이제 6만 원까지 일단 목표하고요. 현재 거보다 대략 한 10% 정도 수준인 44,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항공우주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용원 PB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을 가지고 오셨는데 의료 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관련해서 유사한 또 종목인 뷰노가 10% 정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루닛의 기술력 그리고 경쟁력부터 좀 점검을 받아볼까요? 네, 일단 사업부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암의 조기 진단과 관련된 사업부 그리고 면역 항암제의 반응률을 높이는 사업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통 암을 진단할 때 의사들이 이제 그 영상 촬영물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100명 중에 30명 정도는 이제 암인데도 암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요. 또 이제 암이 아닌데 이제 암으로 의심이 되어서 이제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비중도 한 95% 정도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AI와 이제 같이 이제 그런 교차 검증을 할 경우는 이제 그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닛 제품이 이제 이미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재계약률도 한 94%에 달할 만큼 그 제품의 기술력과 그런 이제 효용성을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이 90% 이상으로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성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의 그런 이제 대기업, 이제 그 글로벌 엑셀의 기업들과 계속해서 딜을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 사업부를 좀 보면요, 이제 그 발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발병한 암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좀 잘 들었던 약이 저 사람에게는 안 듣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약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좀 처방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좀 이제 개별로 처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루네잇의 경우는 이제 AI를 통해서 특정 환자가 어떤 약이 잘 받을지를 좀 이제 구별하는 그런 바이오마커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런 효율성을 이제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 납품 레퍼런스를 다수 확보하고 있고 또 이제 해당 기술력 측면에서 글로벌 탑 티어에 이제 해당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성장성이 뭐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보면요, 이제 바이오마커 샘플 구입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자 상태다. 그리고 주가는 아주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상황을 좀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좀 가격 전략 들어볼 텐데 많이 횡보했습니다.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은 이제 매수가를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37,000원 정도, 이제 20일선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인 한 25,000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인 한 49,000원 정도를 보는데 뭐 이걸 넘어선다면은 충분히 두세 배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진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루니까지 들어봤습니다. 방송 마친 뒤에도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친 내용은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센터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김용원 SK증권 이천지점 PB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